지역인재 전형이라 그래서 이 수시제도 중에 하나죠. 지방의대에서 모집 인원 수가 있는데, 근데 수시제도에 2.5배나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지원을 했다고 해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광풍 현상이 입시가 바뀌기 전인 올해 2024년과 내년 2025년까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의대 광풍입니다. 공대 쪽은 오히려 밀어주는 게 많이 없어요. 오히려 공대 쪽 인재들을 빼서 의대로 와라. 이런 사태가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뭐냐면 의대 증원이죠. 2,000명 정도의 의대생을 증원을 해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없다 보니까 사망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게 되는 현상들도 발생을 하고,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소아과의 의사가 부족하지 않냐, 저출산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거를 그냥 양쪽의 의견만 들어보면 다 그럴싸합니다. 이거를 좀 면밀하게 구조적인 걸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의사 수가 부족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총 의사 수가 과연 부족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미용 쪽에는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있고요. 근데 미용이 아닌 일반적인 내과, 소아과 이런 쪽으로는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대표적으로 소아과 같은 경우는 15% 가까이 미달이 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그럼 과연 이게 왜 그러느냐.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래 그러면 총 의사 수를 늘리면 퍼센테이지로 분할되는 숫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더 많이 날아가지 않겠니? 라는 논리를 펼친 거고, 실제로 이것의 원인은 뭐냐면 분배의 문제입니다. 소아과로 가려는 인원보다 미용 쪽, 성형이나 이런 쪽으로 가려는 인원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분배의 문제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분배가 안 좋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게 맞는데, 이거를 내부적으로 보려면 결국에 의사들에 대한 구조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은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되면 예과가 1학년, 2학년 총 2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본과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래서 의대생으로 6년을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국가고시를 보는데 보통은 98% 합격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의가 되는 거죠. 인턴 과정은 이때부터 밟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전공의 과정을 하는 겁니다. 인턴이라고 하는 과정이 보통 1년이고, 수련이라고 부르는 전공의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레지던트라고 하는 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총 4년을 진행하게 되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 10년 정도가 지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의사 수가 늘어나는 거는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친구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교수님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과로 들어가면서 이제 레지던트가 있고 아까 말했던 전문의 과정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대생이 구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있던 의사들이 그 밑에 있는 의대생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인원을 2,000명을 빵 하고 늘린다라고 했을 때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지고, 그 해부용 시신 한 구당 지금 한 10명의 의대생들이 붙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더 늘리게 되면 15명 이렇게 늘어나 버리니까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좀 뿌리 박혀 있는 의사에 대해서 이 귀족 이미지가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귀족하면 떠오르는 건 뭐죠? 중세시대만 해봐도 귀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악덕한 귀족들에 대한 분노라든가 안 좋은 이미들이 굉장히 많이 씌워져 있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사들이 전부 다 도덕적이고 아무 문제도 없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의사라고 하는 귀족이 되려고 하는가? 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수십 년 동안 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돈을 버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고요. 계속 돈을 쓸어 담아 왔었죠.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료보험이라는 걸 적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잘 못 살다 보니까 급여와 비급여, 그러니까 급여는 필수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되 가격을 딱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기 환자 하면 10,000원 받아. 대신에 10,000원 중에 3,000원은
국민이 부담할 거고 7,000원은 국가에서 부담해 줄게 라는 식으로 해서 급여 항목을 책정을 하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급여로 지정해 놨던 그러니까 필수 의료 사항들은 가격이 딱 책정돼 있으니까 급여로 의료행위를 해서 의사가 큰 돈을 버는 거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걸로 돈을 버는 경우보다는 이제 비급여 진료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발목을 조금 삐었는데 뭐 방기부스라 해서 막 발에다가 막 씌워놓는다든가, 물리치료를 했는데 어디 가면은 비급여가 여기서는 3만 원인데 여기서는 뭐 6만 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격차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 오히려 수익을 안정화시켰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비급여 항목은 줄이고 급여 항목을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필수 의료를 계속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실제로 비급여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비급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형외과는 비급여잖아요.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미용 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실제 우리가 필수로 하게 되는 과의 의료 인원들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비급여로 가는 게 과연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만 그런가?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CPR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갈비뼈가 부서졌어요, 이분이.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 산부인과에서 그냥 자연분만 하겠다. 근데 자연분만을 할 때는 일부 절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개를 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못 알아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개를 한 부분에 화가 난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또 물어내게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얼마를 받았는가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받지는 않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모아서 여기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게 되는 거예요. 소송 구조 자체가 보통은 환자들이 이기는 구조도 꽤 많다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손실이 많이 날 거면 차라리 좀 더 수가가 높고 비용 부분이 높은 미용 쪽으로 가는 쪽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응급 쪽이나 뭐 소아나 아동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인력 부족이 많아지는 거고, 또 하나가 지방에 왜 좋은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냐라고 하는데, 의대생에 대해서 이제 귀족의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약간 공인의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10년여를 공부를 했는데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방에 의료행위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의 의료행위를 받아야 될 환자들이 많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자연스럽게 지방보다는 서울 쪽으로 가려는 게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급여 항목보다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현상으로, 실제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의사 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부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용사처럼 나타나서 야 내가 이거 야 내부적으로 잘못했어요, 다 뜯어고쳐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개원이, 그러니까 병원을 개원하신 의사 지인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페이닥터, 그러니까 월급 받는 의사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나는 개원을 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비급여 항목이 많은 의원 쪽으로 개원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페이닥터가 많아지면 그 사람들의 페이는 낮아질 거야. 이거는 전체 의사분들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원의 입장에서 보면 강 건너 불균형처럼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의사들이 나쁘다 또는 뭐 정부가 생각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정부 쪽에서도 내부적으로 그 분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뜯어고치고 의사의 분배가 원활하게 되도록 소송 문제라든가 의료 수가를 현실적으로 좀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료 수가를 현실적으로 조절한다?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감기만 걸려도 최소 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환자가 좀 더 많이 아파서 울거나 그러면 멘탈 케어를 위해서 또 정신과 의사분이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괜찮고요, 멘탈은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하고 가도 비용을 받는 게 외국입니다. 엄청 친절해요. 의료 서비스 질도 좋고 친절하긴 하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의료 민영화예요. 근데
지금은 가격을 억지로 눌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 중에 감기 진료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가격을 눌러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비급여 항목들이 계속 비싸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계속해서 조정을 해서 우리가 봤을 때 필수라고 보이는 것도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뭐 급여로 바꾼다든가, 그러면 이제 가격 제한이 걸리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이게 실제적인 의료 서비스 가격과 국가에서 지금 억제해 놓은 가격과 실제적으로 비용이 나와야 되는 실제 가격의 괴리가 엄청나게 커지면 아마 국가에서는 민영화를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민영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 많이 벌어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좋은 의사들도 많이 나올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의사 수를 늘리는 거와 별개로 내부적인 분배 문제와 이 분배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도 의대를 간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의대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과, 본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친구들이 말하는 부분이 그렇게 뭐 돈을 밝혀서만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렇게 악에 축이거나 뭐 사람 생명을 갖고 장난치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냥 지금 상황에서의 이 방법, 그러니까 그냥 인원만 늘리는 방법이 비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은 제 제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기운 냈으면 좋겠습니다.